안녕하세요.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지난번 무기력에 이어서 청소년의 번아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의 주제인 청소년의 번아웃이라는 내용도 제 청학담 인테이커 주쌤 블로그에 보시면 인테이크 사례 중 17번째 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또한 지난번 무기력에 이어서 저의 청학담 인테이커 주쌤 블로그의 인테이크 사례 중 17번째 포스팅 되어 있는 청소년의 번아웃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번아웃에 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에만 몰두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74년 미국의 정신분석에서 허버트 프린데버그가 처음 사용한 심리학 용어라고도 하고요.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서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번아웃을 호소한 청소년, 즉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 자신의 번아웃을 호소하는지 제가 만났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좀 불안해요. 2등을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과외도 하고 결과가 항상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의미한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어려워요. 부모님은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두렵고 무서워요. 어느 중학생의 호소였고요. 이 외에도 청소년들은 주로 잠에 대한 표현으로 번아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4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놀았던 날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쉬는 건지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나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쓰러져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러져야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라고 호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좀 전에 번아웃을 호소한 청소년의 사례를 듣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겠다. 저러다가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니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신 분도 있으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때는 다 저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 학생이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아직도 멀었는데 저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본분이 학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번아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주변에서 너 혹시 번아웃이니? 라고 말을 해주던가 스스로 우울감을 호소해서 나중에 이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학생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에 불평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느끼는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호소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게 맞고요. 아이들은 호소와 증상을 헷갈리기도 하고 또한 증상이 다 호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주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번아웃 증상을 말로써 표현하고 갑자기 학원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한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다, 지친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심지어 상담을 하면서도 단어장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번아웃 증상 때문에 상담을 왔는데 오늘 학원 테스트가 있어서 선생님 이것 좀 올려놔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죽더라도 그냥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죽음과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번아웃 증후군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고요. 2023년 8월자 한국일보에 있는 기사였는데 번아웃에도 유형이 있다고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가지 유형의 번아웃을 나누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열광형. 이 유형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야심가형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일을 과도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성취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은 회사 조직이나 서열을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전 부족형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점차 일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면서 업무가 단조롭고 자극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일이나 대인관계를 피함으로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권태, 개인적 발전의 부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탈진형이고요. 이들은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자주 품는 감정은 체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동력을 잃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경직된 조직 구조에 의해 일에 대한 조절을 잃었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 성인에게만 번아웃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제가 사례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게도 업무가 학업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의 입장에서 혹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문항이고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학교 생각을 하면 피곤해진다. 두 번째, 공부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네 번째, 공부를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다섯 번째, 현재 학업에 관심이 크게 줄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여섯 번째,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요즘 무미건조하고 행복하지 않다. 일곱 번째, 전보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낸다. 여덟 번째, 어디론가 먼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 음주, 흡연 등을 즐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평소보다 짜증, 불안이 늘고 여유가 없다. 아마도 체크를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 번아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은 내 번아웃이 얼마나 경하고 중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걸 대체할 만한 스트레스 해결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우선 떠올려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대처법이 없이 내가 계속 번아웃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조금은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의 번아웃에 대한 인테이커 주쌤의 마무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번아웃은 어른과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요. 단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번아웃의 대상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기타 어른들이 청소년의 번아웃을 쉽게 간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창시절에 이 정도쯤이야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깊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테이커 주쌤이 늘 강조하듯이 청소년기의 가장 큰 감정의 변화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편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어려움으로 이 상황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현재의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한 사인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누군가의 몫이 될 뿐입니다. 하루에 4시간을 겨우 자면서 공부하는 학생, 그나마 편의점에서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이동 중 간신히 주먹밥이나 고열량 음료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학생, 수행평가 때문에 잠깐 친구들과 만났던 기억이 놀았던 기억이라고 말하는 학생,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선생님, 노는 법, 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나요? 라고 말했던 학생. 생각보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의 대화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바삐 움직이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학담은 청소년과 학부모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지지합니다.